요한복음 신약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삶에서 누리고 계시나요? 이 시간에 우리 강사님은 허인욱 선교사님, 코아 월드 미션 부이사장님이시고 제30대 메릴랜드 한인 회장이셨고요. 전 월드 시니어 선교회 대표이셨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참,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우동 회장님이 불러주셨을 때 참 망설임 없이 나섰던 거는 어떤 분들이신가, 또 이렇게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은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역전의 노장들이신데 이게 새내기 시니어 선교사가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근데 순정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81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한 40년 넘도록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또 메릴랜드 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 지금도 집이 거기 있고 제 집사람도 거기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미주 그 코어월드 미션이라는 데서 미주 제 11차 세계 선교대회를 계기로 해서 여기에 그 이수연 이사장님이 함께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지금 인천에 그 세계 선교 코어월드 미션의 인천 사무실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참 우리 그 선교사님들과 뭘 나눴으면 좋겠는가 하는 가운데에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배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미국에서 이렇게 시니어 선교회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선교하면 창세 이래 다 선교 역사고 구원의 역사인데 뭐 시니어 선교라고 뭐 특별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시대를 보면 제가 이제 81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올 때 그 평생교육, 또 성인교육이라고 돼요. 어른들에 대한 교육을 전공하러 왔는데 그때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교육은 언젠 교육 안 했나? 다 교육을 하면서 인류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근데 그 성인교육이라는 것, 또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된 계기를 보면 그 인류의 라이프 스팬이라고 하죠. 수명이 이제 점점 길어지지만 라이프 스팬하고 이노베이션 스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술 발달의 그 변혁 기간. 그래서 산업혁명을 위주로 해서 점점점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그 기술 발달은 빨라지고 또 수명은 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그 학년간 애들 1년 사이 아니면 뭐 분초를 두고 이노베이션 그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아주 쉬운 예로 하면 전에는 그 칼라 텔레비전을 고치던 사람이 흑백 텔레비전만 고쳐가지고는 바꾼단 말이죠. 빨리 자기 평생에 그 흑백 텔레비 고치다가 칼라 텔레비 고치는 거로 배워야지 이렇게 밥벌이를 하지. 옛날처럼 저 뭐 시계 고치는 거 하나 있으면은 자기 아들한테까지 기술 넘겨줘서 이렇게 대대로 밥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이노베이션 스팬과 라이프 스팬을 역전 현상이 나면서 갈수록 이제 이렇게 기술 혁신의 기간이 짧아지고 해서 이제 어린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들은 자기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 어른들이 배우는 거는 당장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거니까 니드도 틀리고 또 상황도 틀리고 이런 것처럼 이제 시니어 선교가 중요하다고 봤던 거는 제가 그 한국에 와서 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 정서를 잘 몰랐었는데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뭐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세 줄짜리 시인데 첫 번째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 다음에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세 줄짜리 시인데 이게 왜 국민시가 됐는가 하고 생각하니까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공무원을 하고 있었는데 시니어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왜 안 지나가셨겠어요. 주소도 워싱턴에. 근데도 사실 나는 관심이 없었죠. 왜? 난 시니어 아니니까. 노인네 되기도 싫고 뭐 시니어는 그건 저 노인네들이 하는 그런 거겠지. 나는 아직은 노인네가 아니니까 관심도 없고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나서 한국의 통계청장 하신 오종남 씨가 계세요. 그분이 워싱턴에 IMF 이사로 와서 근무를 하시면서 신문에다가 칼럼을 쓰셨는데 우리 인생이 전에는 30 플러스 30 플러스 알파 30년간 재능 개발하고 공부해서 30년간 돈 벌어가지고 환갑이 되면 그저 몇 년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30 플러스 30 플러스 30 은퇴 30년을 보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은퇴 30년을 뭘 하고 보내지?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실버 산업 아니면 시니어 선교 사역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당시에 그 펠로우십 교회라고 해서 김원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라고 하는데 김원규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선교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선교지를 많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환갑 무렵에 환갑 여행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뭐 러시아, 중국, 멕시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을 때 거기에 홍정웅 선교사님이라고 홍정길 목사님 동생 되시는 분인데 미국 벨토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선교사로 가 계셨어요. 이제 그분한테 갔을 때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통일이 되고 나면 그 과정에서 북한 난민들이 많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10,000명까지 난민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같으면 내가 남은 인생을 바칠 만한 사역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은퇴하고 러시아의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선교를 가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적성 국가가 되다 보니까 미국 여권 가지고는 가기가 좀 어렵고 한국에서는 이제 65세가 되면 이중 국적을 줘서 한국 여권을 준다 그랬는데 한국 여권 가지고는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당시에 비행기도 하루에 2대씩인가 다니고 동해안에서는 배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나도 빨리 65세가 되면 한국 여권을 이제 얻어가지고 러시아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미국 공무원은 나이가 먹을수록 대우를 받거든요. 나이 많다고 쫓겨내면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한다고 그래서 고소도 할 수 있는 데서 한 7, 80까지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데 62세에 조기 은퇴를 하겠다 했다가 이제 한 3년 늘려서 65세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65세에 준비를 하고 할 때 도미니카 공화국에 몇 번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와이 열방대학의 코나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시니어 선교학교로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 연해주에는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은퇴하시는 이민 1세들 이런 분들을 시니어 선교사로 동원해서 준비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이렇게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시니어 선교 사역의 방향을 잡고 동네에서 그 시니어 선교학교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 새로운 분야잖아요. 저도 뭐 선교사님 다 아시는 그 연안 선교 시대에서 내륙 선교 시대, 그다음에 요즘에 그 텐포리 윈도의 그 미전도 정적 이거 한 후에 제 사회 물결이라고 불리는 그 시니어 선교가 정말 시대적으로 중요하고 한데,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그 목사님들조차도 이 시니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응? 뭐 선교 언제나 안 했냐 했는데 뭐 시니어 선교라고 무슨 특별한 뭐가 있겠느냐 이러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어, 이 선교가 얼마나 힘든 건데 정식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선교지에 가서도 10년, 20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만들기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그 인생 평생 이렇게 자기 일만 하다가 산 사람들이 은퇴했다고 시니어 선교사라고 나서면 제대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좀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선교지에서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 와가지고 인생 경험 있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지적질들 한다는 거죠.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못했냐, 저렇게 못했냐. 아니 10년, 20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못하셨겠냐고요. 이제 현지 사정이 어렵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렇게 시니어 선교사라고 와가지고 이런 지적질들을 하고 하니까 차라리 시니어 선교사는 안 받는 게 좋겠다, 환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근데 이제 거꾸로 시니어 선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일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 사람들이 한국 전쟁 전후에 태어나면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또 미국 생활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는 데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지만 그 이민 생활도 역시 녹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막상 자식들이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재벌벌이를 하고 나면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좀 의미 있는 일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교 훈련을 이렇게 빡세게 시킨다 그러면은 미리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문턱을 좀 많이 낮춰가지고 오히려 선교 보조사, 보조 선교사, 이런 요즘에 이제 그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호사는 되게 어렵지만 간호 보조사는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간호사들을 돕는 게 있으니까, 우리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면 차라리 선교 보조사로 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가서 헬퍼 개념으로 돕는 사역을 해다가, 물론 능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새로운 선교 사역을 개발하거나 또 시작하거나 이래 할 수 있으면 더욱 금상첨화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처음 시작은 이미 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1년에 한두 달이라도 가서 이렇게 현지 사역자들을 돕고 와서, 또 나이가 있고 건강 문제가 제일 걱정들이 되니까 이렇게 한두 달 돕고 와가지고 손주하고 놀고 좀 쉬고 또 있다가, 또 참 내년에는 또 아프리카도 좀 가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시간을 넘치지 않으려고 제가 알람을 해놨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마다 시니어 선교학교가 생겨서 시니어들을 하는데, 교육 내용들이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갑질하지 않는 훈련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보니까 다 갑질할 요소들이더라고요. 미국이나 한국 여권 갖고 있다는 자체가 현지인들한테 보면 상당히 부러운 대상이고, 또 여기서 사는 거 뭐 잘 못 사는 것 같지만 현지인에 비하면은 아주 부자고, 또 좀 건방진 게 아니라 여기서 평신도 교육만 제대로 체계적으로 받았어도 현지에 가보면은 그
신학교나 이런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못 받고 목사님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가서 섬기고 도우러 가려면 딴 거보다도 이렇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결국은 이제 예수 믿는 게 저는 인카네이션, 자기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 보자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니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나 현지인들에게 갑질하지 않고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품고 또 이렇게 돕고 오는 그런 것들이 시니어 선교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면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맞아줬으면 좋겠고, 또 가는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선교사님들의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하시는 사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고, 그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단기 선교 가면은 그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 비용을 현지에 보내주면 잘 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일면 일리가 있지만, 그러면 그래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보고 눈으로 보고 오고 좀 더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가운데서 장기 선교사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선교 한번 장기 한번 안 가본 분들이 장기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현지에서의 선교사님대로 또 이렇게 단기 선교를 보내거나 앞으로 이렇게 시니어 선교 사역자들을 양성해서 보내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대로 서로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가지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참 그동안 북한 동포들이 왜 이렇게 70년간이나 고생을 해야 되는 거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숨겨놓은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북한 백성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의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곧 통일이 이제 가까워왔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해서 몇 년이 가도 이렇게 쉽게 통일이 안 될 거다 했는데, 뭐 한 두세 주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됐다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강대국 국제 정치 때문에 통일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 내일이라도 다음 달이라도 이렇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이 많이 준비돼 있어서 그분들을 좀 섬기고, 또 그분들이 연해주에서 평생 정착선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면 뭐 10,000명, 50,000명, 10만 명들이 전 세계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서 그분들과 함께 현지인들이 잘 살도록 우리 새마을운동 같은 것도 좀 해서 도와주고,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 된다면 아마 이 북한 동포들이야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니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런 것들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예, 영상을 자료를 좀 보고요. 보시고, 네. 예, 허 박사님 자료 중에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뭐 물어보실 게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대답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네.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하도 이제 이 시니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목사님이 시간을 안 주셔서 이 한국에 붕어빵 전도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박봉남 장로님이라고 해서 이 전도는 또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까 그분을 미국에 초청을 해서 6개월 동안 나하고 미국과 캐나다를 순회하면서 당신은 붕어빵 가지고 전도 세미나하고 나는 시니어 선교 세미나에서 합시다 하고 한국에 와서 한 8개월 동안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을 미국에 오라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좀 못 와가지고 아직도 그걸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는 붕어빵 전도가 좋겠다.
그리고 선교는 시니어 선교로 해서 좀 좋겠다 하는 것들을 그 사역의 중점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